유상임 장관님께 질의하기 전에 몇 마디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형법 87조 내란죄는 모의에 참여한 것은 물론 단순 관여 행위도 모두 정범으로 규정합니다. 즉 내란죄는 통상 방조범인 단순한 관여 행위도 정범으로 엄히 처벌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국민의 대표입니다. 국회의원은 헌법 제46조에 따라 국가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12월 3일 불법 비상개업 당시 집권여당 원내대표였던 추경호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란 속에 윤석열의 위헌 위법한 비상개업에 누구보다 비상개업 해제 표결을 이끌 의무가 있었던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비상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나 바꾸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사에 있으라며 수차례 지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내란 속에 윤석열과 통화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계엄 해제 표결 전후 상황을 볼 때 추경호 의원은 계엄 해제 요구한 투표 불성립을 위해 내란 수계와 모의했음이 유력합니다. 다행히 야당 의원들과 양심적인 국회의원 의원들의 결단으로 계엄 해제 의결이 여기 계신 신성범 의원님과 안 계신 두 분의 의원님들 18명 의원들의 결단으로 계엄 해제 의결이 이루어졌지만 추경호 의원의 행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진을 막아 불법 계엄 내란 획책을 도모한 것입니다. 또한 추경호 의원은 비상계엄군이 국회 안으로 침투한 일촉즉발의 상황에서도 본회의를 소집한 의원실 국회의장에게 시간을 달라며 두 차례 통화하여 계엄 해제 표결을 주도적으로 막았습니다. 계엄군의 국회 점령식을 확보를 위해 내란죄를 공모한 것입니다. 이는 형법 제91조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 바로 국회입니다.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는 해제 표결안입니다. 불가능해 한 내란 범죄입니다. 결국 내란 속의 윤석열과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각자 역할 분담과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내란 행위를 공모 및 실행한 것으로 윤석열은 형법 제81조 제1호 내란의 우두머리이며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내란죄의 공동정범입니다. 여기에 대해 추경호 의원은 12월 7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 때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집단 퇴장을 지시하며 같은 시간 의원총회를 소집하는 방식으로 국회의원의 투표권과 회의장의 출입을 방해했습니다. 이는 국회법 제114조 2에 명시하고 있는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자유투표 방해죄이자 국회법 148조에 3에 명시된 회의장 출입 방해 금지입니다. 이렇듯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내란죄를 범하고 국회법 위반한 사실이 확실해서 제명 촉구 결의안까지 현재 발의된 상태입니다. 2018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내란죄입니다. 2인 이상의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공관계에서 공모를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함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결합이 이루어지면 내란죄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내란 속의 윤석열과 국회 계엄 해제 결의안 성립을 방해한 공모관계인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님은 2013년과 14년에 통합진보당 인사들이 압력밥솥을 폭탄으로 만들고 자기들이 모여 내란을 획책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정당을 해산했다고 말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반면 이준석 의원의 발언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군과 검찰을 동원해서 국회를 점령하려 했다. 압력밥솥조차도 해산인데 국민의힘이 만약 윤 대통령에게 동조하면 정당 해산을 안다는 법이 있겠나? 만약 이를 동조하고 가볍게 국민의힘이 퉁치고 지나간다면 개혁신당이 먼저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 심판을 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너무나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솔직히 누가 봐도 2014년 통합진보당보다 현직 대통령의 내란에 부안하는 동안 국민의힘이 수백 배 더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위험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죄에도 중할 것입니다. 저는 야당 의원이지만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바라지 않습니다. 설사
생각과 지향이 다르더라도 논자가 토론 성장하는 의정활동의 동반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 끝은 정당 해산일 수 없길 바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전향적 전환을 제안드리며 우리 유상민 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2월 3일 오후 10시경 열린 국무회의 같은 회의에 참석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연락이 안 온 것입니까? 왔는데 몰랐던 겁니까? 아니면 알았지만 일부러 불참한 겁니까?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비상겸 의결 국무회의 참석 같은 회의에 참석했다면 대통령을 뭐라고 설득했을 것 같습니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어려우니까. 한덕수 총리는 12월 11일 국회의원 질의에서 12월 3일 국무회의는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국무회의 규정상 국무위원에게 국무회의록을 송부한다 명시하고 있는데 비록 참석하지 못했지만 벌써 열흘이나 지났습니다. 그 12월 3일 국무회의록 송부 받았습니까, 장관님? 못 받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까 황정화 의원의 질의에서 답변한 것처럼 12월 4일 새벽 계엄해제 국무회의는 참석했는데 그때 의견을 나눴다는데 어떤 의견을 밝혔는지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예, 국회에서 해제를 하고 저는 3시 반에 들어가서 조속한 우리 의결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알겠습니다. 제시했습니다. PPT 띄워주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거 아닙니다. 여기 세워주세요. 예, 여러분이 보시는 거는 81년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 서명 관보 게재 요청 문서입니다. 불법 쿠데타로 정권 차단한 전두환 군부 독재도 계엄령의 최소한 절차를 지켰습니다. 친필한 선자 서명 등 방식은 다양하지만 계엄령 해제 의결했던 12월 4일 국무회의 당시 장관은 이러한 날인을 한 바 있습니까? 있습니까? 해제 시에 날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의결을 네, 한 거니까 이처럼 일반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바뀌었다는 얘기인데 예, 최영두 간사님께 2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유감입니다. 오늘 이 질의는 우리 국무위원들 상대로 또 관련 기관을 상대로 계엄령 사태 이후에 지금 여러 심각한 사안들을 어떻게 풀 것이냐를 둘러싸고 논의가 이루어지는 돌연 우리 당의 전 원내대표를 무슨 내란 공범으로 단정을 하고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고 이건 정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밝혔듯이 저희들이 다 그 통신 기록이 있습니다. 원내행정국에서 의원총회를 하겠다. 이쪽에 와달라. 다 기록이 있는데 그런 기록 사실도 최소한 확인하지 않고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이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을 떠나서 이건 굉장히 심각한 명예훼손이자 모독입니다. 뿐만 아니라 통합진보당을 거론하신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보입니다. 통합진보당은 이미 대법과 헌법재판관에 의해서 그것은 정당 해산 사유에 맞대서 해산된 정당이고 이걸 두둔하시는 의도는 아니겠죠. 그리고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5당의 시절에 그 통합진보당의 국가전복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된 사실입니다. 우리 비상계엄 사태를 따지는 상황에서 돌연 통합진보당의 행위가 별일 아닌 것처럼 이렇게 언급된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것을 전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그날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경찰청장 정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11시인가 11시 반 사이에 잠깐 열렸습니다. 그때 많은 분이 들어올 수 있었고 또 그 뒤로도 저도 우리 여기 존경하는 정동영 선배 의원님과 함께 월담을 하고 우리 이준석 의원님도 비슷한 시기에 같이 했습니다만 그 시기도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의원들이 이게 예사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월담하기 높은 편수 꽤 높은 위치고 그 시기에 우리도 다 그 어떻게 할 거 있어 뭘까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기록을 보시지도 않고 그냥 몰아치기로 안 온 사람들은 내란죄 동범이다. 이런 게 아주 그러면 최영두 간사님의 말씀은 일단 이번 사태가 내란이며 그리고 이게 잘못됐으며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내란죄의 공범이 아니다 이런 주장이시니 지금 이 비상계엄이나 이 내란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내란 상태에 대해서는 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드러나는 것이지요. 예.
네, 1분 드리세요. 네. 왜냐하면 이건 참 이것도 무슨 최영두 간사님이 혼자 나오셨기 때문에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문제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그 내란죄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앞으로 재판과 저는 모든 문제가 헌법과 법률에서 이루어져야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그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 지금 저희 정당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란죄를 처단한 정당이라는 점, 내란죄라는 것을 어떤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는 비상계엄 사태에 국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지금 국내외 신인도 문제와 아울러서 굉장히 외교 안보적으로도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걸 국회가 좀 논의해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계엄의 내관을 신속하게 풀었던 만큼 슬기롭게 풀어야지 돌연 사실과 다르게 우리 동료 의원을 무슨 내란의 공범이라는 식으로 공조를 이렇게 해서는 이게 국가위기 수습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걸 경기로 비상계엄을 오히려 계기로 정적을 죽이려고 한다는 이런 오해를 받고 싶으신 겁니까? 예, 예, 어쨌든 잠깐만요. 이 상황을 신속하게 종식시켜야 한다. 잘 해결해야 한다. 저는 그 말만 들어오는데요. 네. 아니, 노정면 의원님, 아니, 잠깐만요. 아니, 일단, 박민규 의원님께, 예, 어쨌든 본인의 말에 양보하셨어요? 예, 2분 하십시오. 정말 존경하는 최영두 간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니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최영두 간사님 하신 말씀은 제 발언을 왜곡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간사님이 오시기 전에 저희는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의원들이 해제 결의안을 투표하자고 다그쳤지만 의장님은 여야 간 협의를 원했는지 또는 여러 가지 정책 고려를 했는지 모르지만 주경호 의원의 전화를 받으면서 지연시킨 부분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통화한 사실은 맞습니다. 또 하나 주경호 의원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 말은 내란죄라는 것은 공모의 관계의 성립에 매우 폭넓게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 모의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인지해서도 공모관계 된다는 대법원 판시를 설명드린 겁니다. 순차적으로 암묵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고 제가 추경호 대표의 내란죄 처벌을 바라기보다도 그 과정 속에서 이 내란죄를 끝내는 데 있어서 중차대한 역할을 갖고 계신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이자 국민의힘 중진 의원님께 이러한 큰 문제를 인지하시고 지금이라도 이 내란 사항을 종료하기 위해 통료하기 원해서 언급한 거고 마지막으로 통합진보당 관련된 언급은 이 자리에 계신 이준석 의원의 발언을 옮긴 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회의장의 발언이 있습니다. 계엄 문제가 전달되지 않아서 이 150명을 넘긴 순간은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어요. 190명까지 기다린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럼 예. 여기까지 하시죠? 네. 이정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탈모 시작하기 전에